영화 제목 도둑 사랑의 표식에서 임재인은 대군 이열의 좋은 친구가 된다. 적에서 친구로 임재인은 한때 태자 이열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며 태자가 아버지와 자신의 길을 막을 뿐만 아니라 은조가 자신의 감정을 거절한 원인이라고 생각해 항상 태자를 미워하고 그 가시를 뽑아버리려 했다. 그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이열을 해치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열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숨겨진 구석들이 드러나고 이열의 진짜 모습이 명확히 드러난다. 임재인은 이열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처럼 방탕하고 노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재능이 뛰어나고 마음이 착하며 항상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임을 알게 된다. 반면 자신의 아버지는 야심에 차 있고 음흉한 계략을 꾸미는 악한 인물이었다. 임재인은 놀라게도 방향을 바꾸어 태자를 죽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태자의 목숨을 구하고 태자와 함께 생사를 함께하며 어둠의 세력을 무너뜨린다. 온갖 고난과 환난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좋은 친구가 된다. 과연 아버지의 반역 계획을 알게 된 임재희가 본래의 청렴함을 지킬 수 있을지, 아니면 아버지 때문에 태자에게 등을 돌릴지, 그리고 태자는 우정과 나라의 안위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두 사람의 우정이 과연 유지될 수 있을지, 이것이 오늘 영상의 주요 내용이다. 임재인은 아버지로부터 태자를 추살하라는 명령을 받지만 태자를 미행하고 감시하는 과정에서 태자의 진짜 모습을 깨닫는다. 그는 항상 백성들의 평안을 최우선으로 두는 사람이었다. 이로 인해 임재희의 양심이 깨어나 아버지의 진짜 모습에 의심을 품게 된다. 혹시 여기에는 무언가 은밀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는 서둘러 손을 쓰지 않고 조용히 모든 것을 조사한다. 한편 도승지는 임재희가 계속 손을 쓰지 않자 초조해져 분노하며 자객을 보내 태자를 제거하려 하고 입막음하기 위해 임재희까지 함께 죽이려 한다. 임재희는 아직 자신에게도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른다. 태자는 임재희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무고한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않으려 일부러 말을 타고 깊은 숲으로 들어간다. 태자가 도망쳤다고 생각한 임재희는 즉시 말을 몰아 쫓아간다. 깊은 숲에 들어서자 태자가 갑자기 멈춰서서 미소 지으며 말한다. 나와, 여기엔 아무도 없어. 더 이상 가장할 필요 없어. 태자가 자신의 계략을 알아챘음을 본 임재희는 즉시 모습을 드러내며 말한다. 너는 일부러 나를 여기로 유인했군. 내가 너를 죽일까봐 두렵지 않나? 태자는 미소 지으며 말한다. 네가 나를 죽이고 싶었다면 지금까지 기다리지 않았을 거야. 말해봐. 누가 너를 시켰지? 도승지인가? 그가 너에게 뭐라고 했지? 내가 네 가문의 공명길을 막는 쓸모없는 놈이라고 했나? 태자가 정확히 마음을 찔렀기에 임재희는 머뭇거리며 말한다. 너는 아버지의 많은 일을 망쳤어. 강물은 우물물을 범하지 않아. 네가 남의 일에 끼어들지 않았다면 이런 화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태자 이열. 그러자 태자는 한 권의 책을 임재희에게 던진다. 임재희는 놀라며 말한다. 이게 뭐지? 태자는 입꼬리를 올리며 말한다. 내가 직접 봐. 여기에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서 재물을 착취하고 백성들을 궁핍하게 만든 모든 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어. 그리고 그 우두머리가 바로 내 아버지야. 아마도 그는 언젠가 내가 증거를 찾아 그의 목을 조를까봐 두려워 너에게 먼저 나를 제거하라고 명령한 거지. 맞지? 임재희는 아버지가 그런 사람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심지어 은조의 아버지 홍민죽의 토지도 도승지가 뻔뻔하게 빼앗아갔다. 임재희는 분노하며 눈앞의 현실을 믿을 수 없었다. 임재희가 난처한 처지에 빠진 것을 본 태자는 말한다. 나는 이 책을 곧장 국왕께 바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어. 너에게 주려는 거야. 네가 결정하도록. 그리고 네가 나를 죽이고 싶어도 미안하지만 그건 불가능해. 내가 죽으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을 테니까. 너는 도승지의 아들이지만 네 형이나 아버지와는 전혀 닮지 않았어. 그래서 내게 한번 기회를 주는 거야. 돌아설 기회를. 임재희는 주먹을 꽉 쥔다. 그는 그동안 도승지가 자신을 속이고 이용해 얼마나 많은 잘못된 일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임재희는 크게 후회한다. 잔인하고 무도덕한 자신의 아버지와 백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태자 사이에서 임재희는 이성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방향을 바꿔 태자를 지지하며 아버지에게 등을 돌린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갑자기 화살 하나가 임재희를 향해 날아온다.
태자는 이를 보고 즉시 검으로 임재희를 막아주고 임재희는 사신의 낫을 피한다. 조심스럽게 임재희는 화살이 날아온 방향을 바라보니 검은 옷을 입은 고강한 무공의 자객이 보인다. 그는 속으로 생각한다. 대체 누군가 어떻게 나와 이열의 모든 행적을 알고 있지? 임재희가 생각에 잠긴 것을 본 태자는 말한다. 분명 도승지가 보낸 자야. 좋지 않아? 우리가 함정에 빠졌어. 빨리 여기서 벗어나자. 태자의 예상대로 태자가 말을 마치자마자 하늘에서 화살 비가 쏟아진다. 태자와 임재희는 등을 맞대고 검으로 막아낸다. 임재희의 말이 상처를 입고 쓰러지자 임재희도 땅에 떨어진다. 태자는 즉시 달려와 손을 내밀며 말한다. 내 손을 잡아. 임재희는 즉시 태자의 손을 잡고 태자는 임재희를 자신의 말 뒤에 태우고 도망친다. 자객들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추격하며 화살을 쏴대지만 태자와 임재희는 절벽 끝까지 도망친다. 더 이상 물러날 길이 없자 임재희는 소리친다. 누가 너희를 보냈나? 한 자객이 앞으로 나서며 말한다. 그건 네가 알 바 아니야. 오늘은 너희 둘의 기일일 뿐이다. 그러고는 동료들에게 손짓해 화살을 쏘게 한다. 임재희와 태자는 필사적으로 저항하지만 순간의 방심으로 임재희가 팔에 화살을 맞는다. 태자는 걱정하며 말한다. 임재희 괜찮아? 임재희는 고통으로 얼굴을 찡그린다. 위급한 순간 태자의 구원 부대가 나타난다. 시위가 병사들을 이끌고 달려들어 구원하고 자객들은 태자의 세력이 많음을 보고 즉시 퇴각한다. 시위가 무릎 꿇고 죄를 청한다. 태자마마를 늦게 구해 죄송합니다. 태자마마는 무사하신지요? 태자는 말한다. 나는 괜찮아. 하지만 임재희가 다쳤어. 상처가 꽤 심해 보이니 빨리 어의를 불러 치료하게 하라. 임재희는 진영으로 옮겨지고 시위는 즉시 은조를 데려와 임재희를 구한다. 은조는 상처를 보고 심장이 거의 뚫릴 뻔한 위치에 화살이 박혀있자 매우 걱정하며 즉시 상처를 처리하고 직접 약을 씹어 임재희에게 붙여준다. 이 장면을 본 태자는 약간 질투하며 말한다. 왜 네가 직접 약을 씹어? 왜 나한테 시키지 않았어? 은조는 임재희의 응급처치를 마치고 그의 목숨이 위험에서 벗어났다. 태자가 질투하는 것을 보고 은조는 말한다. 그때 너무 급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 그런데 임재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태자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한다. 나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자객들은 도승지의 사람이라고 추측해. 그 외에 누가 이런 짓을 할 수 있겠어? 은조는 놀라며 말한다. 설마 임재희는 그분의 아들인데 사람을 미워해 죽이려 해도 어찌 아들 목숨까지 희생시킬 수 있어요? 태자는 한숨 쉬며 말한다. 나도 믿기지 않지만 그게 현실이야. 임재희가 그 집에서 사는 삶이 결코 쉽지 않았을 거야. 도승지의 눈엔 임재희가 단지 이용할 도구일 뿐 가치가 떨어지면 아들까지 제거하려는 늙은 여우 같은 악당이야. 은조는 분노하며 말한다. 정말 임재희가 불쌍해요. 그가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마음 아플까요? 태자와 은조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임재희는 이미 깨어나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임재희는 이를 악물고 분노한다. 피부의 상처보다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 한 사실이 더 아프다. 단지 태자를 궁지로 몰기 위해서였다. 아마 은조의 말이 맞을 것이다. 그는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태자에게 목숨을 구원받은 후 임재희는 아마도 누가 나쁜 사람이고 누가 좋은 사람인지 깨달았을 것이고 자신만의 길을 찾았을 것이다. 이어지는 전개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히 다음에 만나요.